영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세훈 강사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이제 변액보험에 대해서 오늘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좌는 한 5개 강좌, 3, 4개 정도로 쭉 이어질 건데요. 그래서 이 변액보험의 수익의 원리, 변액보험이 왜 등장했는지, 그 다음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 이는 수익을 추구하는 방식,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디테일에 넘어가서 펀드 세팅 어떻게 하는지, 그죠? 가장 중요한 게 그거죠. 펀드 세팅 어떻게 해서 고객들이 수익을 담보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변액보험의 다양한 기능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자동 재배분이나 수익 확정 기능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설계서 같은 거 출력해보면 쭉 나오는 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변액보험이 등장한 지가 약 20년 넘어갔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99년도인가 2000년도에 프루덴셜 생명보험에서 변액 종신보험이 스타트가 됐어요. 최초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2002년도에 변액보험 시험 자격증 제가 아마 3회인가 3회 변액보험 자격증을 땄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워낙 초창기였기 때문에 1년에 2번인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하여튼 제가 3회 변액보험 시험을 패스한 사람인데 2002년도였습니다. 2002년 12월인가 2003년 1월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20년. 그 다음에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변액 저축보험이 등장한 게 이제 2003년 4월에 메트라이프 생명보험이 나왔고, 그 다음 6개월 동안 독점 기간이 끝난 다음에 2004년 4월에 전 보험회사에 확산됐죠. 변액보험의 시대가 때마침 열렸고, 그때 주식 환환기, 노무현 정권 때 그 주식 환환기를 통해서 변액보험이 크게 갔다가 리먼 사태 때 아주 크게 한번 또 실현당했고, 아무튼 그러다가 요즘에 이제 주식시장이 좋아지니까 굉장히 이제 각광받고 있습니다. 변액보험 특히 순보 위주로 영업하시는 분들은 이 변액보험을 잘 못 배우셨거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보장분석하거나, 여러분들 맨날 하시는 게 보장분석 아니에요? 그러면 변액보험들이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등장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액보험 자격증이 있던 없던 변액보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험 세일즈 하시는 분이라면은 이 변액보험 자격증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면 보장 분석을 못 할 테니까. 그죠? 대개 여러분들이 실전 영업을 통해서 만나는 변액보험들은 사이즈가 보통 클 겁니다. 단언컨대 변액보험 3만원, 5만원짜리 없어요. 보통 만났다 하면 변액 저축보험 50만원짜리, 30만원짜리, 변액 종신보험 20만원짜리 뭐 이렇게 사이즈가 비교적 센 보험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가치평가를 못하게 되면 당연히 보장 분석이 안 되겠죠. 그래야 안 그러겠어요. 그리고 대개의 경우에는 수익이 제대로 안 나기 때문에, 기대한 거에 비해서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읍소를 하겠죠. 거기에 대해 명쾌한 진단을 할 수 없으면 여러분들이 전문가로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리고 또 이 변액보험을 배우면서 주식 투자의 원리, 금융에 대한 기본 원리 자체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꼭 보험 세일즈가 아니라 하시더라도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냥 영업인, 그 다음에 또 이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은퇴 준비로 넘어갈 겁니다. 노후파산을 통해서 은퇴가 얼마나 지금 이 노후파산이 얼마나 심각하게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면, 이제는 바람직한 은퇴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제가 주식, 부동산, 채권, 다양한 자산을 운영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금융재테크 교육을 해드릴 건데, 그 과정으로서 입문 과정이니까 보험 세일즈가 아니시라 하더라도 이 내용을 좀 들으시는 게 아마 되게 재밌고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변액보험의 원리와 필요성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이 온라인이 이게 재미없어요. 여러분들 이 오프라인 강의는 여러분들 이 박수가 있고 청중과의 호흡이 있잖아요. 교감이 있어. 그런데 이 온라인 강의가 어려워요. 의외로. 왜냐면 교감이 없잖아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 이 카메라 보면서 지금 이게 이 방송 아마 해보신 분 아실 거예요. 시도해보신 분들은 이 카메라 보고서 1시간 떠드는 거 되게 힘듭니다. 왜냐면 청중과 호흡도 없고 교감도 없어 그래 이게. 그리고 저 같은 프로 강사는 박수 맛에 사는데, 박수와 이 환호 이거에 그냥 확 했는데 이게 없어. 참 코로나 때문에 거의 6개월 동안은 12월 달에 좀 강의 좀 풀린다 싶어 하고 11월 강의 좀 11월 12월에 강의 좀 들어오다가 갑자기 또 코로나 이렇게 돼갖고 또 없어졌는데, 참 강의가 마렵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올해 3월 달까지만 해도 강의가 마려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인기 강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에 못해도 그냥 15번, 20번 강의했던 사람이에요. 워낙 그냥 많이 요청들을 하니까. 그죠? 배짱 튕기면서 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강의가 마렵습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또 요즘에 사실은 몇 번 진행을 하긴 했는데 소규모로 크게 진행을 못했죠. 혹시 모르니 코로나 확산 때문에. 다 마스크 쓰고 하니까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서 되게 강의가 힘들어요. 여기 마스크 쓴 거하고 안 쓴 거 하는 건 딴 차이입니다. 이 청중들의 어떤 표정을 읽을 수 있어야지 이 강의가 쫙쫙 나오는데, 동태눈 하신 분이 있으면 왜 동태눈 하냐 하면서 막 질문 때리고, 이 마스크라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 표정이 이게. 포카페이스가 돼갖고. 아무튼 그래서 참 이게 강의가 마려운데,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
마스크 벗고 사는 시대가 과연 올 수 있을까? 백신이 다 이렇게 접종이 되고 그런다면 원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 영화관 가본 지도 오래됐죠? 그죠? 무슨 한강 강변 둔치 이런 데 갖고 축제를 무슨 이렇게 모여갖고 무슨 우리가 파티를 해본 적도 없고 벌써 되게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가 다시 올까? 이거에 대한 제 생각은 따로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겠고,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 변협보험이니까 주식과 금융을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오늘도 지금 현재 오후 4시 45분입니다. 오늘 시장이 마감했는데 코스피지수 2770선 마감했네요. 역사상 최고점이죠, 지금 여러분들, 그죠? 그 전저점이 2600선이었는데, 그 돌파하고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돌파했죠? 여기 돌파해갖고, 3년치 그래프를 보게 되면, 그림이 좀 작긴 합니다. 확대해볼까요? 확대해서 3년치. HTS 보면 더 크게 나오겠지만, 일단 그냥 약식으로 하는 거니까. 2526까지 갔다. 전에 전고점이 있었습니다. 2590인가 몇인가 하여튼 그랬을 거예요. 2600 직전에 무너졌는데 이번에 시원하게 2700선 돌파하면서 삼성전자가 특히 사실 이번에 이 주가지수가 견인된 거는 가장 큰 게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6만원을 돌파하고 7만원까지 단착하면서 지금 73,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SK하이닉스 10만원 돌파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가야지 이게 지수가 올라가요. 워낙 시가총액이 여기 시가총액 430조 원, 438조 원인데 시총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게 워낙 높다 보니까 반도체가 쏠려 있기 때문에 특히 1, 2위가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동안 5만 원대에서 횡보하다가, 그죠? 여기 보세요. 이 차트 보시면 5만 원대에서 계속 횡보하다가, 자, 횡보 이런 말이 주식쟁이들 용어인데, 우리 FC 여러분들, 또 영업인 여러분들, 금융에 대해서는요, 이런 거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는 주식이라는 거는 대한민국 남녀노소, 개나 소나 다 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주식 용어도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5만원대 횡보하다가 6만원 돌파하고 여기서 밀렸다가 다시 한번 하면서 이제 7만원 시원하게 돌파하면서, 지금은 그래서 뭐 어떤 전망 나옵니까? 8만전자, 9만전자 가는 거 아니냐? 코스피 지수 3,300선, 3,200선 얘기하는데, 사실 지금 되게 좀 엄밀히 얘기하면요, 되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급등했다가 그 급등을 뒷받칠 만한 재료가 나와야 돼. 그러면 이 7만원이 안 꺾이고 코스피 지수가 2,700, 800 안착을 하는데, 만약에 이 급등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주식은 항상 기대감으로 먼저 갑니다. 근데 실적이 견인되지 않으면 무너지게 돼서 그럼 폭락이 와요, 항상.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순간이, 이 시기가, 물론 삼성전자나 지수에 투자하신 분들, 대형주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수익 나고 있고 되게 좋겠지만, 항상 수익 났을 때가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과연 이 삼성전자가 앞으로 계속 갈 것인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2,800을 넘어 2,900, 3,000까지 돌파할 수 있을까? 글쎄요.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이제 견해를 말씀드리겠고, 아무튼 이렇게 주식시장이 지금 좋다 보니까, 지금 난리가 났죠, 지금, 그죠? 동학개미 운동들, 뭐, 3월달이나 올해 3월분이나 상반기부터 주식하신 분들은 지금 재미 보고 있고, 수익 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변협보험도 상대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어요. 많이 세일즈가 되고. 그래서 제가 왜냐면, 요 근래 저한테 강의가 들어왔던 데가 바로 미래에셋생명입니다. 미래에셋생명이 변협보험을 위주로 하는 회사죠. 미래에셋 아시죠? 미래에셋 증권도 있고, 미래에셋 자산운용도 있고, 대한민국 생보사 중에서는 펀드 라인업이 가장 많은 회사입니다. 변협보험을 위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요 근래 강의가 들어온 데도 그쪽이었어요. 미래에셋생명, 변협보험 관련된 강의. 그러니까 변협보험에서 화랑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늘 변협보험에 대한 강의를 이제 하는데, 변협보험의 원리와 필요성. 변협보험이 지금 대두되게 된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저금리 때문에 그래요, 저금리. 미국도 그래. 미국이 변협보험이 언제 등장했냐면 1970년대에 나왔습니다. 70년대부터 미국이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상대적 주식이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미국에서는 스타트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왔습니까? 90년대 후반부. 정확히는 아마 이게 제가 변협종신보험 들어온 게 98년, 99년으로 알고 있고, 2001년도였나? 하여튼 이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쨌든 변액 유니버셜 들어온 거는 2003년 9월에 메트라이프 생명이 처음에 인가받았고, 전에 저축보험이죠. 2004년 4월부터 전 보험회사에 확산됐으니까 제가 그때 그걸 판매를 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협보험은 양날의 칼이죠. 왜? 원금 보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 상품이죠. 투자 상품입니다. 누군들 원금 손해나는 상품 하고 싶겠어요, 그죠? 원금 손해 안 나고 확정 이율로 7% 8% 나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다 그런 거 하지 뭐하러 우리가 위험하게 시니. 물론 고수익을 추구하고 모험적인 투자,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신 분들은 뭐랄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원금 보증되는 거, 특히 잃어서는 안 되는 돈 있지 않습니까? 노후 은퇴 자금, 아니 우리 애들 무슨 결혼 자금, 전세 자금,
주택자금 이런 거 이름은 돼야 안 돼요. 이런 거 갖고 주식 투자하면은 그게 도박이죠, 도박. 그러니까 하면 큰일 난다고 큰일 납니다. 여유자금을 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그런데 아무튼 원금 보증되는 거 누구나 다 원하는데 이게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났어. 여러분들 여기 이제 이게 지난 우리나라 2016년부터 그러니까 1996년부터 2016년도까지 20년간의 이 한국 이게 저기 국민은행 저기 뭐 한국은행 가면은 나오는 그 자료인데 그거예요. 금리 그래프예요. 96년도에 보니까 여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였다가 IMF 터지면서 16%, 18%.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뭐냐, IMF 한참 터졌을 때 99년도였나? 은행에서 그때 특판 예금 나오기 24%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그 당시에 99년도에. 왜냐면 내가 그때 깜짝 놀랐었거든. 예. 응? 그때 이제 이렇게 금리가 치솟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IMF 극복하고 난 다음에 다시 8%대로 떨어져 갖고 쭉쭉쭉쭉쭉 떨어져 갖고 지금 얼마? 지금 불과 4년 전만 해도 1%대, 지금 0%대로 금리가 떨어졌죠? 그죠? 지금 이제 여기 2020년 11월 15일, 여기 이제 모네타라는 사이트입니다. 모네타라는 사이트가 보면은 실시간으로 우리나라 주요 은행, 1금융권, 2금융권 모든 금리를 다 리서치할 수가 있는데, 2020년 11월 15일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은행 적금 바이 현대카드 5.7%, 이건 현대카드 정리포인트까지 포함해서 5.7%인데 실질금리는 2%니까 적금금리, 지금 보여주시는 게 적금금리. SC제일은행 1.9%, CT은행 1.5%, 우체국 0.95%. 적금금리조차도 이제는 웬만한 시중은행은 다 1%가 안 된다는 0%대 금리. 그 다음 예금은 더 하겠죠. 예금 더 떨어집니다. 자, 예금금리 대구은행 0.7%, CT은행 0.7%, KB 하나은행 0.5%, 신한은행 얼마입니까? 신한은행, 여기 신한은행 안 나오네. 응? KB국민의 0.5%. 그러니까 이미 0%대 금리. 0%대 금리.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지만 실제 물가 상승률은 우리나라 보통 2%쯤 나와요. 2%에서 3%, 그러니까 2.5% 정도 나옵니다. 실질 물가 상승률. 그럼 여러분들, 금리는 지금 0%대로 기고 있는데 물가 상승률은 2, 3%면은 돈을 넣어놓으면 돼야 안 돼. 은행에 돈 넣어놓으면은 매년 마이너스 약 1.5%에서 2%씩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거거든. 왜? 물가를 못 쫓아가니까.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변액보험을 투자하게 된 거예요. 왜? 저금리를 이기기 위해서. 왜? 금리 자체를, 이 물가조차를 못 이기게 되면은 돈 자체가 쪼그라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금리 때문에 변액보험이 그래서 등장한 건데,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금리가 무엇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금융이 강해지려면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원리를. 보험 세일즈를 잘하려면요, 스킬보다는 오히려 보험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돼. 그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영업이 되게 쉬워지게 돼요. 왜? 여러분들 이 무형의 세일즈, 특히 금융 세일즈는 늘 말씀드렸죠. 확신의 확산입니다. 확신이 생기려면 제대로 알아야 돼. 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든 뭐 기독교든 뭐든 간에 제대로 알아야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확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리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저는 쉽이 약해요, 멘탈이 약해요. 그런 분들은 심리적인 요인이 아니라 보험 자체를 모르고 있어. 금융의 원리를 모르고 있어요. 다른 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판매하는 상품, 제품, 서비스에 다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원리를 잘 모르는 거야. 원리를 잘 모르니까 남들한테 설명할 때도 부정확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납득이 안 가는 방식으로 설명하게 돼 있죠. 원리를 잘 모르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듣는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되니까 결국은 가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래 이 변액보험을 여러분 배우려면 여러분 마음 급하신 분들은 강사님 그럼 펀드 어떻게 세팅해야 돼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절반은 채권형, 절반은 미국 주식 때려박으면 됩니다.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10년 전에 그렇게 세팅해서 지금 다 무시무시하게 수익 났어요. 이미 저는 2014년, 그러니까 2012년부터 그 모든 변액보험 고객들한테 절반은 국내 채권형, 글로벌 채권도 상관없습니다. 절반은 미국 주식형 박으라고 그때부터 얘기했어요. 자료 다 있습니다. 무지막지하게 수익해. 지금 왜 미국 주식형이냐? 근데 이유가 있는 거야. 응? 한국 주식형은 안 됩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 원리를 그러면 원리를 배워야 돼, 원리를. 그럼 금리가 뭐냐? 금리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그런 과정을 말씀드릴 건데, 지금까지 세일즈TV에서 맨날 멘탈 강화, 쉽 이런 거 위주로 얘기했으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지식 과정. 왜냐면 영업인들은 하면 똑똑해져야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각 다 시켜야 됩니다. 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영업인들은 박학다식해야 돼요. 그래서 잘하는 영업인들은요, 진짜 박학다식해. 두루두루 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보면 우리가 친해지고 싶어지죠? 고객들이 그래서 친해지게 되는 거예요, 고객들하고. 이런 원리가 되는데, 그래서 특히 또 금융 영업하신 분들,
고소득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식이 뭐냐? 금융 지식이에요. 그렇죠? 먹고 사는데 도움되는 지식. 응? 우스갯소리는 한 번 웃으면 그만이지만 금융에 관련된 지식, 먹고 사는 데 도움이 되는 지식은 그건 정말 살아있는 돈이죠. 그죠? 그러니까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고객들은 부동산에 관련된 거, 주식에 관련된 거, 내 자산을 불리는 거, 또는 세금을 줄이는 거. 그러니까 이런 지식들을 우리가 살아있는 그런 지식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학습하고 체득해갖고 실전에 우리가 풀어놓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금융경제 지식의 3대 가장 중요한 지식이 뭐냐? 3대 지표가 뭐냐면은, 자, 경제의 3대 지표, 금리, 환율, 지수예요. 다시, 금리, 환율, 지수.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해야 돼. 금리가 뭔지, 환율은 왜 생겼는지, 지수는 무엇인지. 항상 여러분들이 그 금융 관련된 경제 관련 기사 보면 항상 헤드라인 나오는 게 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한국은행 기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미국 연방준비원회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미국 원달러 환율, 엔달러 환율 어쩌고 저쩌고, 수출업체가 어쩌고, 맨날 그 기사 나오죠. 코스피 지수가 상종가, 아니면 미국 나스닥 지수가 폭락했다, 맨날 이거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지수가 뭔지, 환율이 뭔지, 금리인지 모르니까 기사를 봐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실전적인 지식들을 고객들한테 전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못한단 말이죠. 자, 그럼 1번 어쨌든 금리. 금리가 뭡니까? 금리가 뭐예요, 여러분들? 대답들을 못하실 텐데 금리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돈의 가격이에요. 돈의 가격. 금리는 돈의 가격이다. 자, 여기다 여기다 쓰세요. 돈의 가격. 금리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은행을 갔습니다. 은행을 갔어요. 신한은행이나 KB 국민은행 갔어. 1금6권 은행 갔더니 1억을 빌려 쓰는데 1년에 이자가 10,000원이라면 빌렸어? 안 빌렸어? 안 빌렸을 사람 없죠. 그죠? 1억에 1만원이면 0.1% 아니야. 지금. 0.01%구나. 네? 여러분들 보통 1억에 1%면 100만원이죠. 그럼 만원이면 얼마입니까? 0.01% 아닙니까? 만약에 1억을 빌려 쓰는데 만원의 이자가 발생된다면 안 빌렸을 사람이 어딨어. 그죠? 근데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담보대출 같은 경우 담보가 있으니까 금리가 싸겠지만 신용대출 요금이 많이 떨어졌지만 지금 금리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영끌 해갖고 막 대출 땡겨갖고 주식 사고 부동산 사고 하잖아요. 그죠? 금리는 결국은 돈의 가격이에요. 돈의 가격. 돈의 가격.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금6권 같은 경우에 금리가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싸게 하면 5, 6%, 4, 5, 그럼 뭐 직장 좋은 사람은 4%까지도 땡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담보대출도 이제 1%대, 2%대까지 막 떨어지고 있는데 1금융권 신용권이 안 되는 사람들은 2금융권. 2금융권 나오면 10%대. 아니면 8%, 9%. 3금융에 사채금리 뭐 이제 저축은행 넘어가거나 아니면 캐피탈이 2금융권이니까 이런 3금융권 넘어가면 이제 피곤해지죠. 사채금리 쓰게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비싼 돈을 써야 되는데 자, 중요한 건 우리나라 금리가 자꾸 왜 이렇게 떨어질까요? 왜 떨어질까? 멘탈입니까? 금리가 왜 자꾸 떨어질까? 영업 멘탈 자꾸 떨어지자. 시간 지나면. 그죠? 왜 떨어질까? 금리가?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왜 떨어질까요, 금리가? 국가 신인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 신인도. 우리나라가 잘 살게 돼서 그래요. 여러분, 신용도가 좋아지면 금리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지금 국가가 선진국이 돼서 그래요. 자, 우리나라 선진국입니까? 라는 대답에 글쎄요 하지만 선진국 맞습니다. 왜? 선진국이니까 우리나라 음악, BTS 음악이 전 세계에 퍼지는 것이고 우리나라 음식 불닭볶음면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영국 사람이 먹고 미국 사람이 먹고 챌린지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영화 기생충을 전 세계가 사람들이 보고 있고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상 받고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문화라는 건 위에서 아래로 오르거나 최소한 비슷한 수준이 돼야 돼요. 우리가 못 사는 나라 거를 쫓아서 하지는 않아요. 혹시 인도네시아 히트고 말레이시아 그러니까 뭐 그 나라를 폄하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국력과 어떤 소득 수준 봤을 때 우리가 밑에 있는 건 사실이니까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거 음악 여러분 듣습니까? 아니잖아요. 나 어릴 때만 해도 고등학교 때만 해도 여러분들 맨날 미국 팝송 들었어요. 지금 안 듣잖아요. 왜? 우리나라가 오히려 문화적인 수준이 미국보다 오히려 비슷하고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런 면에서 문화가 수출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화가 지금 수출되죠. 이 동남아 이런 데 한류 열풍이 장난 아닙니다.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 패션 쫓아서 우리나라 사람들 먹는 거 입는 거 쫓아서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쫓아서 한다 외국 사람들이. 이 나라는 이미 선진국이 됐어요. 그리고 사실 세계 10대 무역 강국이고 경제력으로나 군사력으로나 모든 거에 대해서 거의 이제 중견 강국 수준에 이미 도달했습니다. 이미 그래요 우리나라가. 금리가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선진국들은 금리가 낮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자 보십시오. 금리가 자꾸 떨어진 이유 국가 신인도가 좋아졌기 때문에 재고됐기 때문에 자 한국 이게 이제 2011년 11월 15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 0.5% 미국 연방준비은행입니다. 미국 금리 0.0%에서 0.25 0%에서 0.25% 그죠? 유럽중앙은행 0%
영국은행은 마이너스, 이거 0.1%. 스위스 국제, 이 마이너스 금리는 뭐냐면, 여러분, 마이너스 금리는 1억 대출 받았을 때 만기의 금액이 줄어드는 걸 의미해요. 오히려 은행에 예적금을 하게 되면 수수료를 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인 데가 있어요. 일본이나 이런 데는 뭐냐면, 일본은, 그러니까 만기에도 대출 금액이 오히려 줄거나 똑같아요. 이자가 거의 없어요. 오히려 예적금 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대출 땡겨 쓰라 이거지. 그러니까, 은행들이. 응? 응?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도 있죠. 보세요. 여기다 0% 보세요. 다. 응? 캐나다 은행도 그렇고, 다. 응? 그 러시아, 우리보다 어쨌든 나라는 크기지만 그 경제 성장률은 좀 떨어지는 러시아, 인도, 중국 이런 데는 금리가 4%, 2% 이렇게 되죠. 4% 그죠? 높죠? 요 자료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들, 강사님 이 자료 어디서 갑니까? 인베스팅닷컴이라는 데가 있어요. 인베스팅닷컴. 몇 번 얘기했는데, 인베스팅닷컴 오늘 실시간 금리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한국은행 0.5%, 연준 0%, 2%, 유럽중앙은행 0%, 영국은행 1%, 쭉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보다 더 못 사는 나라. 금리, 여기 딱 누르면 나와요. 딱 누르면은, 나와. 응? 자, 여기 있죠? 여러분, 가나은행, 14%. 14%. 감비아,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그죠? 10%. 그루지아, 8%. 나이지리아 11%. 금리 높죠? 그러니까. 내 말 맞잖아요. 국가신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경제수준이 국가신도 떨어지는 나라는 금리가 높아요, 이렇게. 그럼 또 이런 거 보고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그럼 예적금을 가나은행에 들어야 되겠구나. 나이지리아 가서 들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이런 나라의 특징들은 외환 자유화가 안 돼 있어갖고 돈이 들어갈 수 있지만 나올 수는 없어요. 98년도에 IMF 터졌을 때,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가 그때 외환이 바닥나서, 외환 고유가 바닥나서 부도가 났잖아요. 국가 부도 났을 때. 그때 외국에서 우리가 외화를 받아와야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외국 애들이 요구한 게 뭐였냐면 외환을 자유화해라 했어. 왜? 우리나라 외환 자유화가 안 된 나라였거든. 그러니까 외국 입장에서 돈이 들어갈 수 있는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왜 외화가 없으니까 이 외화 유출을 극도로 억제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갈 수 있지만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14.5% 아니면 11.5% 이렇게 금리는 주지만 우리가 예금을 들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건 상식이니까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가 자꾸 떨어진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국가신도가 제고됐기 때문에. 국가신도가 제고됐기 때문에. 응? 그러면 지금 몇 프로라고 해서 우리나라 금리가 지금 이제 0%대 0%대. 그 금리가 다시 올라갈까? 어떻게 해야 금리가 올라갑니까? 나라가 망해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우리나라가 경제 사정이 안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신도가 좋으니까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든 뭐든 금리가 싼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용도가 좋아지면 우리가 조달 금리가 싸지. 금리는 뭐라 해서 돈의 가격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직장이 좋아가지고 소득이 좋아가지고 담보가 있게 되면 남한테 돈 빌릴 때 싼 돈을 빌릴 수가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금리가 완전 저금리 시대, 선진국형으로 국가가 체제가 바뀌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금리 좋았을 때 여러분들 지금 그 증권 중에 이런 거 가끔 보면은 영업 20년 이상 하신 분 아실 겁니다. 2001년도, 2년도만 해도 확정 복리율 5%짜리 상품이 있어요. 보험도. 오렌지 라이프, 지금 옛날 ING였었죠. 오렌지 라이프 이때 프리스타일 연금보험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2002년도, 3년도, 4년도에 집중적으로 판매했던 거, 이때 얘가 확정 복리율 5%. 처음에 내 기억으로 5%에다 좀 떨어져 4.5%까지 있었어요. 심지어는 이거 여러분들 98년도, 99년도 이때는요, 확정 복리율 7%짜리도 있었어요. 7%짜리도. 그리고 2007년도쯤에 이제 4%, 5%대로 떨어졌는데, 제가 갖고 있는 증권 파일 보면은, 확정 복리율 4%짜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진짜 이거는 가보지. 절대 깨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국내 원수사 빅3 있죠. 삼성, 교보, 하나. 얘네들이 지금 역마진 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때 2000년대 초반에 판매했던 5%짜리 확정 저축보험이 있어요. 20년 만기. 이게 다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데 소비자들이 안 깨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역마진 무진장 나고 있어요. 왜? 지금 그렇게 수익이 안 나거든. 왜냐면 보험사도 그만큼의 확정 복리율의 수익을 주려면은 자기네 돈을 굴려야 되는데 보험약관 대출도 그렇게 여러분 아니 은행 금리도 막 은행의 예금 담보 대출이나 아니면 그 담보 대출 같은 경우도 2, 3% 막 주는데 어느 누가 약관 대출 같은 경우는 내 보험 적립을 가지고 대출 받는 건데 누가 6%, 7%짜리 씁니까? 안 쓰죠. 6, 7% 정도 수익을 내야지 고객한테 소비자한테 5%를 주겠지. 예대 마진을 차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원수사 생보사들이 영업이 힘든 게 뭐냐면 이때 2000년 초반하고 중반 때까지 집중적 판매했던 5% 확정 복리율 상품들이 역마진이 지금 돌아오고 있어서 그래요. 그때 비상 걸린 거지.
무지마지 가입했거든요, 이게. 응? 대신 그때 이걸 가입한 사람들은 탱자죠, 진짜. 아주 지화자지, 이런 거. 그죠? 절대 깨면 안 되죠. 혹시 소비자 그럼 갖고 있다면 축하해드리시고 절대 깨지 말라고 하십시오. 근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그런 금리 시대가 올 것인가? 어렵습니다. 왜? 단언컨대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 확정, 그 은행 기준금리 있죠? 이게 3%가 넘어가려면은 나라가 망해야 돼요. 아주 나라가 되게 힘들어져야 돼, 이게. 그러지 않으면 이런 금리가 올 수가 없어요. 나라가 되게 힘들어져야 된다고. 금리가 올라가려면. 그러면 나라가 망한다는 건 나도 망한다는 뜻인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지금은 굉장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고 힘드니까 금리를 낮춘 건데, 그래서 한시적으로 지금 저금리가 0%대까지 떨어진 건데, 아마 이제 코로나가 좀 해결되고 다시 경기가 정상화되면 금리는 올리겠죠. 어디까지? 올려봐야 2%대까지는 못 올려요. 그 이유가 있어. 그래서 지금 영끌 대출하신 분들은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거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25분 정도 했는데, 금리 올릴 때 지금 영끌해갖고 집을 사거나 하신 분들은 금리 인상기 되면 쪽박차. 그 이유는 제가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에서 우리가 금리라는 건 뭡니까? 금리는 돈의 가격이다. 우리나라 돈의 가격이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국가 신인도가 제고됐고 이 나라는 이미 선진형 경제라는 거. 그러면 금리가 다시 올라가려면 나라가 망하거나 굉장히 안 좋아져야 돼요. 그럴 일은 없을 거라는 것이죠. 그죠? 갑자기 우리나라가 무슨 북한하고 전쟁을 벌인다든지 큰일이 나지 않는 한 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금리가 보편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러한 물가 상승률을 이길 수 있는 금융상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액보험이 어쩔 수 없이 탄생하게 되는 것. 요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다음 시간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리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고,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했죠? 영끌에서 지금 주식하거나 집 산 사람들은 금리 인상이 되면 쪽박차. 왜 그런지 되게 위험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설명드리고, 그럼 금리 다음에 다음 건 뭐가 배웠냐? 우리가 이제 좀 환율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왜냐? 점점 흥미진진한 금융에 대한 얘기 해드리겠는데, 이 변액보험 두 번째 강의는 다음 시간에,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것도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시거나 여러분들 변액보험 강의에 관련돼서 여러분들 실전적으로 부딪히는 지금 요새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물어보세요. 제가 이 변액보험 특강 때 하나하나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이 바로 또 이어지는 그 변액보험 특강 계속 시청해주시면 감사합니다.